안녕하세요. 오곰입니다. 새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이 조금 늦어진 게 연초에 조금 바빴습니다. 이리저리 좀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5일 날 저기 농장에 가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날 녹음을 하면서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녹음도 처음에는 저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다가 가면 갈수록 좀 자꾸 격해지는 상황이 와서 지금 이거를 8번째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농업 쪽에 관련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창업농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청창농으로 하셔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아마 3만 명 그 청년 농부들을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창농 사업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창농이 저희들도 작년에 이 문제를 겪었지만은 너무나 허술하고 관료주의에 젖은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너무 많이 붕괴를 했었는데 이번에 친구한테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75%가 탈락이 됐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일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마침 오늘 간담회 하는 것까지도 제가 조금 봤었는데 종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사항으로 3만 명 우리나라에 농민이 너무 없으니까 3만 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후계농 자금이 예전에는 3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있는 자료거나 아니면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다들 잘 아실 거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3억을 최대 5억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금리가 1.5%, 그 다음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게 스마트팜 종합자금하고 그 다음에 농지를 장기 임차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농업을 쉽게 그냥 간단하게 나 농사 한번 지어볼까? 저 5억 준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짧게는 1년, 이제 6개월 걸리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그 다음에 길게는 3년, 4년이 걸립니다.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한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선발이 됐고요. 선발이 됐지만은 작년에도 자금이 빨리 소진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있는 곳은 김해거든요. 김해에서 48명이 신청을 했는데 12명만 다시 재심사를 해가지고 됐는데, 다행히 저희 친구는 12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12명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에 대한 안내라든지
농협의 지점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컨설턴트도 모르고 있고요. 뭐 거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도 그거는 농협에서 재량입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최대 5억으로 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면은 옆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 자본금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 정도는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약관도요. 그 글이 그렇게 많지만은 보험약관 그거 읽고 사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 보험약관 다 읽고 사인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얼마까지 되지만은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간다. 뭐 자차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이 20%에서 50% 들어간다. 그 정도는 기입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최대 5억,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이게 끝이에요. 농협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5개년 영농 계획서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행히 이제 거기 12명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농협을 갔어요. 농협을 가니까 하는 말이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땅을 담보로 90%까지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0%는 안 되고 60%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반 대출도 60%입니다. 뭐 지금은 안 해줘서 50%까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은 일반적인 대출로 잡아도 60%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부하고 농협하고 얘기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침이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담당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농협을 가라. 이게 너무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을 5억으로 배정을 하면요. 15조 들어갑니다. 15조. 이게 15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15조가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3만 명을 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5억씩 다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15조에서 뭐 2억 받아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1억 받아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맥시멈으로 5억까지 받아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생활 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뭐 11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8천억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조 1000억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뭐 6천억 정도인가 5천억인가 그렇게 배정이 예산 결의가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간담회 하는 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들었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과연? 제가 이거는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행정과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뭐 그 농림부에서 1조 1천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다 깎여 가지고 5천억인가 6천억인만 배정이 됐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서둘러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액션이 있어야 됐던 거고,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그 기관에서도 뭐 농림부 소속의 그 의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5천억이 나가면은 택도 없이 모자라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간담회를 들어보니까 대충 그런 얘기더라고요. 아, 니네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몰랐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예산이 얼마큼 쓰이는지,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 5천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8천억도 모자라서 1조 1천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던 예산심의결의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나쁜 거는요, 저는 장관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장관이 저 5억 가지고 애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어떤 거를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올해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팜 장기 임대 사업이라는 거를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약 한 470억인가 그랬습니다. 3만 평에. 그러면은 거기에 평당 거의 뭐 13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30만 원인가 1300만 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런 자기네들이 만드는 행인거터라든지 뭐 그런 베드를 시설을 지어 가지고 하려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12억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땅값을 빼고라도 12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돈을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지도 편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없고 농림부 장관은 뭐 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성명서 발표하는 것도 없고 뭐 공식적인 뭐 멘트가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얼마 전에 그 국회 운영위에서 또 송 장관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뭐 알아서 할 거래요. 알아서 한대. 뭐 해결을 할 거래. 그러면 지금 만약에 피해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거는 뭐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 송 장관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뭐 저기 농업 연구만 거의 뭐 몇십 년을 하시면서 그 연구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뭘 연구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농업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뭐 그렇게 무슨 책을 또 쓰신 것 같은데, 농업의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올해 신년에 나오는 영상을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좋은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거를 저는 또 바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다행히 저희 친구도 그렇게 지금 피해보는 친구들 입장에 비하면은 훨씬 나은 편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농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 친구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뭉쳐 가지고 정부에 항의하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니까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탄핵 사건만 없었으면은 이거 굉장히 큰 이슈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묻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열을 내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농업인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농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약 한 60만 명? 60만 명이 지금 5천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입해오는 물량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먹거리는, 아니 국회의원도 출근할 때 뭐 먹고 가요? 에? 일할 때 먹고 가야 되잖아요. 대기업 총수들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애들 이렇게 힘 빼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실망감을 주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행태는,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뭐 너무 이렇게 열낸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제 채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뭐 정부라든지 뭐 어느 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은 민주당, 국민의힘 이 지도자층들이 다 잘못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영상에 보시면은 네, 토마토 뭐 어떻게 거치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찍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소식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친구들 힘내시고, 뭐 해결 방안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부탁드립니다.